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비타민 그리고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등 다양한 저서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기곰님 모셨습니다. 예, 여태까지 진짜 모시기 되게 어려웠는데 드디어 지코노미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코노미 TV 처음이시죠? 예, 예. 예, 어떠세요? 좀 소감? 원래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코노미 TV 뭐. 예, 근데 예. 그래도 제가 환경에서 하는 건 그래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나오게 됐습니다. 꾸준히 섭외 결과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약간 좀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좀 약간 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네. 구도로 지금 예.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또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구도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선글라스까지 좀 끼시고 하신 예.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 때 선글라스 끼지는 않고 강의 때는 제 얼굴 내놓지만은 그냥 일반 그냥 그 매스미디어 쪽에서는 대부분 제가 인터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이제 이 얼굴 노출하거나 뭐 이런 거 신분 노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뭐 범법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이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이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노출되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집을 사러 간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집을 팔라고 내놨어요. 5억에 팔라고 냈어요. 네. 그거 좋아. 딱 사러 갔어요. 제가 5억에 삽시다 하는데 보니까 전문가야.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야. 뭐 투자계 뭐 전설리에서 5억에 산대요. 그러면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파는 게 낫겠네. 저 사람이 5억에 산다는 거는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아, 그쵸. 안 팔죠. 예. 그러면 저는 그냥 못하는 거, 투자 하나도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팔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걸 5억에 사서 내가 6억에 팔려고 그랬어요. 이제 사러 온 사람이 딱 와가지고, 6억에 사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6억에 판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팔고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사죠. 그럼 저는 투자라는 걸 전혀 못하는 거죠. 실제로 보셨던 적이 있어요? 예, 비슷한 거 많았어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가리시고 뭐 그런 활동에 제약이 생기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때는 뭐 그거는 이제 예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매스미디어는 뭐 가능하면 제가 인터뷰를 피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집값 그렇죠. 계속 이것이 보합으로 유지되는 것이냐, 올라가는 것이냐, 계속 떨어지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기곰님께서는 제가 그냥 듣기로 뭐 최근에 뭐 강의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언제쯤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논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역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논거가 현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리 조치하고 9.13 조치가 제대로 먹혀서 지금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빈단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봅시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대, 집값이 안 오른대 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임대시장으로 간다. 전세시장 간다는 거죠. 내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주택시장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시장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이 될 것인가, 세입자가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 사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 임대시장을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매매시장은 주춤하고 전세시장은 화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이제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매매시장 별 볼일 없죠? 지금 주춤하잖아요. 임대시장이에요. 전세는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두 개가 다 약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부의 규제책이 그 중에서 영향도 주죠. 근데 그건 저는 한 10% 미만으로 보고요. 나머지 메이저가 뭐냐면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이 이제 흘러 넘치면서 매매와 임대시장 모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존 전문가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현재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주택 정책이 제대로 먹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무슨냐면 정부에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매매 시장이 정부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매매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걸 갖다가 전제 조건을 까는 거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공급이 잦아들면 집값은 다시 뛸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모든 지역이 공급 과잉은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은 공급 부족이고 어떤 지역은 공급 과잉이란 말이에요. 네. 공급 부족 지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다. 정부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다. 그런 데는 언제든지 계기만 탁 튀면 스파크가 탁 튀면 타닥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예. 다 알잖아요. 공급 부족 어디? 우리나라에서 공급 부족. 주택보급률이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예. 네,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계속 낮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가장 적은 지역이고 이런 절대 수가 아니라 인구 대비 아파트가 가장 적은 대도시고 이런 게 모두 서울 모든 지표가 서울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나면 이제 서울부터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짐이 이미 이제 이게 일부 그 자치구,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제 이렇게 서초나 뭐 송파나 이렇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반등이 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재건축 단지 이런 거고요. 예. 거래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서울 거래량 전체 거래량 보면 요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잖아요. 근데 2월 달을 이제 그 바닥으로 치고 그다음에 이제 3, 4, 5월 이제 계속 지금 거래가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월 달은 이제 한 3,330채 정도가 이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어떤 데가 거래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가 왜 많이 늘어나고 왜 늘어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네. 자, 25개 자치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대비. 그래서 지난 1년 대비.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럼 이제 12개월이잖아요. 그 12개월 평균 거래량 대비 5월 거래량이 늘어난 데가 어딨냐? 가장 많이 나는 데가 강남. 두 번째는 송파. 강남, 송파 두 군데는 지난 1년 평균 거래량보다 5월 거래량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뭐 침체라는 거는 딴 나라이고 강남, 송파는 이미 그걸 오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도 오르는 데는 서초, 용산, 광진, 구로. 이제 구로를 제외하고 그 6개 지역 중에서 다 고가 지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작년 지난 1년부에서 그 5월 거래량이 적은 데는 저가 지역에 많아요. 동대문, 서대문,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이렇게 6군데 이런 데는 거래량이 또 잘 안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불씨가 어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바로 입지가 좋은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이게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가을 이사철로 저는 보고 있어요. 가을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9월 달. 그런 뭐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제 9월 달인데 그 이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한 얘기는 왜 틀릴 걸 가능성이 있냐면 9월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올라요. 거기서 9월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데드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사람이 팔지만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안 팔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매월 한 25일에서 28일 매월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지난달에 5월 달에는 그 10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항목이 이제 주택 이제 그 가치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인가를 갖다가 매월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매월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100 이상이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고요. 100 이하면은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약세를 했냐면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6달 연속으로 약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론이 더 우세한 시장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하락론이 제일 길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생각 외로 그렇게 길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가장 길었던 거는 2012년 중반부터 2013년 초반까지 8개월간이 가장 길었어요. 이제 인구도 줄고 내수도 박살나고 세계 경제가 아주 박살나가지고 뭐 제2의 IMF가 오네. 그때 다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가지고 사람들 집을 팔고 난리 치더라도 7개월, 8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집 사야 될 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그겁니다. 투자 심리가 1년 이상 끌고 그 하락이 그 약세장이 1년 이상 끌고 간 적이 어떻게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6개월이니까 이제 6월 달, 요번 달에 100 이하면 7개월 되는 거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8개월인데,
아직은 뭐 조사도 아직 안 해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이제 조사 발표한 데가 5월 발표가 지난주니까. 근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00 언저리에서 될 거로 보이고요.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100을 훌쩍 넘을 거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게 흐름이 2월 달에 84였어요.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 83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4월 달에 87로 올라갔고요. 5월 달에 93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추세가.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후면 플러스로 간다. 9월이라는 건 아까 제가 데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지 마련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좀 그 전에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보셨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반등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이제 강남은 이미 반등했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좀 늦었고, 거기는 이제 3월달에 이제 그 바닥이었고요. 이제 벌써 3월달 이후에 일부 단지 같은 경우 뭐 1억, 2억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오르지 않은 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오르기 시작한 데가 이제 꽤 있고요. 아까 강남 바로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게 있고요. 아직은 찬바람 휙 부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좋은 매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뭐랬어요. 지금이 93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키 맞추기를 지금 강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키 맞추기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다시 시작한 거죠. 현 정부 들어와서 3번의 파도가 쳤어요. 2017년 5월 달에 파도가 쳤고요. 첫 번째 파도가 쳤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파도가 쳤어요. 네. 7개월 후에 파도가 쳤죠. 세 번째 파도는 2018년 7월에 파도가 쳤어요. 7달 후에 7개월 후에 이제 파도가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도는 언제 칠까? 7개월 후일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7개월은 이제 2019년 2월이에요. 2019년 10월 지났으니까 당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작년 가을, 그러니까 2019년 되죠. 2018년부터 제가 세 번째 파도는 봄에 치지 않고 가을에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다른 거죠? 왜 다르냐면은, 그게 시장 에너지예요. 시장 에너지인데, 시장 에너지라는 게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명품백 사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샤넬백, 뭐 특정 상품을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제 샤넬백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샤넬백을 이제 사라고 그러는데, 모델 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 그래가지고, 그럼 7개월간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모델을 샀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종업원이 이제, 두 달 후에 모델, B가 나올 거예요. 브로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2달 후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죠. Oh, no. 돈이 없잖아요. 아까 700만 원 있었지만은 시장 에너지가 찼지만 딱 내가 사는 순간 바닥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7개월 후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시장 에너지예요. 마지막 파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불어닥쳤던 마지막 파도가 워낙 높았거든요.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걸 따지면은 7개월이 아니고 14개월이고 14개월이라는 게 우연히도 올해 9월이다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또 연관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에 이제 제가 그래서 9월이면 9월에 오른다는 건 작년부터 내가 이제 내년 9월이 돼야 집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근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심리,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시장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순서로 파도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남 다음에 분당 뭐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에 오르면은 이제 그 주변 지역 이제 오는 거죠. 뭐 서초, 송파까지도 이제 크게 강남이고, 그다음에 분당, 뭐 이렇게 좀 뭐 과천 이렇게 이제 집값 비싼 동네, 용산, 그다음에 마용성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거기서 오면은. 옛날에 비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폭이 또 제한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용인이 버블 세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안 들어가죠. 신분당 선자인 쪽에 용인만 자꾸 닦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지금 아까 현재 집값을 누리고는 가장 큰 요인이 공급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지역이냐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그거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가 약세인 지역 그거는 거기서 보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거고요. 또 가장 정확한 지수는